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즈맨 이경구입니다. 네, 기나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더위도 지나가고 태풍도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이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업로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었는데요. 7월 초쯤에 연주를 하다가 무대 위에서 호흡곤란과 그리고 어지러움 증세로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검사도 쭉 받고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좋아진 상태고요. 네, 검사 결과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요. 요즘에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씩 꼭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관리 유념하시고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색소폰 튜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색소폰 튜닝. 음정이 너무 불안한 악기 색소폰은요. 아무래도 프로페셔널들도 튜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 튜닝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악기가 바로 색소폰인데요. 그래서 색소폰은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초보자분들의 튜닝 방법은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소울에다가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예 튜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때그때 마우스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튜닝을 맞추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단은 색소폰의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옥타브 음정에다가 튜닝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색소폰의 2옥타브 음정과 3옥타브 음정은 당연히 모두 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색소폰이 원래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1옥타브 G를 연주를 한 다음에 2옥타브 D나 E, F 음정을 연주를 한다면 당연히 음정이 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을 어느 음정에다가 튜닝을 하느냐가 제일 기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디다가 튜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색소폰의 전체 음정이 샵이 될 수도 있고 플랫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튜닝을 할 때 A를 많이 주죠. 콘서트 A, 그러니까 피아노로 라 음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테너 색소폰의 경우 B, C 음정의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차 범위에서 살짝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상당히 정확한 지금 음정을 내고 있는데요. 우선 B 음정에서 튜닝을 하게 되면요, 2옥타브의 D, E, F, G, A 모든 음정이 샵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다른 음정에다가 튜닝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G에다 튜닝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G에다 튜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B 음정은 내려가게 되겠죠.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색소폰의 모든 음정 중에서 가장 낮은 음정은 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음정에다가 튜닝을 하게 되면 모든 음정이 다 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B 음정을 정 튜닝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음정이 다 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B에다 튜닝 하시기를 꺼리실 텐데요. 대부분 처음 색소폰을 연주하시는 분들은 소울 음정이 잘 나기 때문에 소울에다가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울에다 튜닝을 하게 되면 B 음정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B 음정이 다 플랫되게 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한 음정을 위해서 모든 음정을 샵되게 연주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음정을 딱 맞지는 않지만 그냥 그럭저럭 연주를 하면서 한 음정을 플랫되게 연주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경우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색소폰에서 샵되는 음정을 플랫되게 연주하는 것이 플랫된 음정을 샵되게 연주하는 것보다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샵된 음정을 플랫되게 연주하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턱을 살짝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음정을 손쉽게 내릴 수가 있지만요. 음정이 플랫되어 있는 상태에서 샵되게 연주를 해야 할 경우에는 들으셨다시피 제가 턱을 눌러야만 음정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턱을 올려서 음정을 높이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음정을 맞췄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음색이 상대적으로 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리드와 마우스피스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떠는 공간이 적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볼륨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그리고 소리도 더 답답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샵된 음정을 플랫되게 연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샵된 음정을 플랫되게 하면요, 공간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도 볼륨도 더 커지게 연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페셔널 연주자들이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튜닝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방법은요, 밴딩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주를 하시다가 이 양 입꼬리를 살짝 내린다는 느낌으로, 턱을 살짝 이렇게 내린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은 손쉽게 음정을 내리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레슨을 받는 동안에 저에게 튜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었는데요. 그분은 저에게 피치 파이프라고 하죠. 이 목에다가 걸고 다니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피치 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된 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항상 휴대하면서 이 A 음정을 외워라. 거의 1년 가까이 그 피치 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A 음정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 음정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음정만은 제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A 음정을 외우고 있는 것은 튜닝에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피치 파이프를 하나를 구매하셔서 A 음정을 기억을 하신다면 튜닝을 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를 튜닝을 했으니까요, 2옥타브 D를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B를 불듯이 입모양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D를 연주하면요, 당연히 음정이 이렇게 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D를 연주할 때 턱을 살짝 내려준다면 올바른 음정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턱을 내려준다는 느낌도 좋지만은 이 양 입꼬리를 이렇게 내려준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시면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신 다음에는 내가 D 음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이 정도의 양만큼 입의 양옆을 내린다는 느낌으로 내리는 방법으로 기억을 하셨다가 연주를 하시면 이제 그 음정은 정확하게 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음정을 입모양으로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거치셔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이것을 이제 머슬 메모리라고 하는데요. 음정이 안 좋은 사람들은 튜너를 보고선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보다는 귀로 들으면서 내가 입 근육을 움직여가면서 결국에는 이 턱과 입이 그 음정을 기억하게끔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주할 때는 보면서 연주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보면서 연주하는 것보다는 들으면서 연주하는 것이 더 빠르고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입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요. 양 입꼬리를 내린다는 느낌으로 턱을 살짝 내려주시면 예, 이런 모양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크게 움직인다면 음정이 확 더 내려가서 한 음정 이상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느낌으로 입꼬리를 내린다는 느낌으로 턱을 살짝만 내려주시면 올바른 음정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입꼬리의 양 끝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입을 단단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연주를 하게 되면 음정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아까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꼬리의 양 끝을 살짝 내린 느낌으로 턱을 살짝 내려보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리고 레벨을 테스트 받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었는데요. 거기서 저는 B에다가 튜닝을 하고 모든 음정을 낮춰서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대에 올라갔지만 막상 충분한 연습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 모든 음정이 다 샵된 채로 연주를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만회하려고 또 소리를 더 크게 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버블로잉을 하게 되면서 연주를 완전히 망쳐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연주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훈련을 하신 다음에 연주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정을 낮추는 연습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턱, 입 주위의 근육들이 모두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힘이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되어진 상황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턱을 계속 움켜쥘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롱톤 연습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재즈맨 이경구 채널이 1,4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00명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번 이 채널을 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재즈맨 이경구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재즈맨 이경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